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 2022년 1차 대비 심화 진도별 모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다시피 1차 시험을 대비하다 보니까 뭐 다 공부가 다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이제 간주하고 문제와 그다음 간단한 해설, 정답 이렇게 체크하는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는 제 카페에 있어요. 네이버 카페 황준혁 덕생경찰학교로 치시면은 경찰학교로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걸 그랬죠. 이건 뭐 일반적인 문제 스타일이죠. 일본 중세 나오죠. 1530년 제국경찰법이죠. 교회 제국가 갖고 있던 교회 행정 권한을 제한 일체 국가 행정을 경찰했다. 맞는 말이죠. 2번 경찰과 시대 나오죠. 또는 17세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교, 국방 등 경찰 개념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경찰과 행정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 나오죠. 맞는 말입니다. 3번 이 부분 들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위생, 풍속, 보건 등 협의 행정경찰을 제외한 보안경찰 3으로 분장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풍속경찰 들어가죠? 자, 풍속경찰은 이론상 보안경찰에 해당되어서 협의 행정경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경찰화 대상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고대 경찰의 용어 쭉 나오고 라틴어 폴리티아 이런 내용들. 자, 기본적인 겁니다. 네, 1번은 답은 3번입니다. 2번 대륙국가 경찰 개념 형성과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중세 프랑스 경찰이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독일로 개시됐다. 그렇죠.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갑니다. 2번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 나오죠. 교회 행정 권한을 제한 일체 국가 행정. 맞죠? 3번 봅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몇 절, 이건 1882년도에 나오죠. 계기로 경찰의 권한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이에 대한 위헌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프로이센 일반 난투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프로이센 일반 난투법은 1794년에 제정됩니다. 순서로 하자면은 프로이센 일반 난투법이 제정되고 나서 한 100여 년 정도 있다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나오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3번, 4번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쭉쭉 나오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합시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1번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 나오죠. 보면은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 국가 행정이 경찰의 개념에 해당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 그랬죠. 이거는 17세기 경찰과 시대의 내용입니다. 2번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나오죠. 공공의 평온과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 공중 및 그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예험을 방지 그러죠. 절박한 예험을 방지 밑줄 절 동그라미 1794년에 프로이센 일반 난투법의 내용이죠. 일반 난투법. 일반 난투법의 1 동그라미 절박한 위험을 제거 방지 절 1절 위험을 제거 방지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931년에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소극적 위험 방지를 위해서 의무의 합당의 재량권 행사하라 이런 규정이죠. 그다음 3번 1884년 프랑스 지방 자치법전 나오죠. 치 동그라미 뭐가 나와야 돼?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치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둘째 줄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 위생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됩니다. 4번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됐죠. 경찰 임무는 소극적 위험 방지다라는 법에서 확정되었고, 경찰 작용의 목적의 축소에 기여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 작용 목적 확대에 결정적 전개됐다 틀렸죠. 이 판결 이전에는 경찰은 소극적인 질서 유지, 적극적인 공공 복리 두 가지 목적으로 위해서 인물에서 경찰권을 발동했어요. 이 판결 이후로 경찰은 소극적 위험 방지를 위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확립이 되었죠. 그래서 답은 4번도 틀려서 그래서 3번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왜? 내년 올해 이제 1차 시험부터는 40문제 출제되고 앞부분에서 여러분 12문제 출제되죠. 당연히 이런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 4번 경찰 개념 나오죠.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경찰과 시대 그랬죠. 17세기 18세기 중엽까지입니다. 후기 강강학 나오죠. 사성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 유지, 소극적 플러스 적극적 밑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강제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자, 우리가 17세기 경찰과 시대에 경찰 자격이 확대됩니다. 전문화돼 분업화되면서 경찰이라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 사회 목적적 작용과 국가 목적적 작용으로 나눠져요. 이때 사회 목적적 작용이 내무 행정이고 국가 목적적 작용이 재무, 그다음에 외교, 군사, 국방 등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재무, 외교 등 국가 목적적 행정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개념에서 행정 개념이 분화되기 시작한다 이런 말도 나오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 내무 행정인데 내무 행정은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질서 두 가지 다 합쳐서 우리는 내무 행정을 그러는데 경찰과 시대의 경찰 내무 행정 전반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1795년 프랑스 경제처벌 법정을 했죠. 좀 전에도 봤던 내용이죠. 제일 동그라미 근거가 나와야 돼요.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니구나. 1795년 프랑스 경제처벌 법정 제일 동그라미 제를 자제하는 것이 경찰 임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나 재산을 유지하는 게 경찰 임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 및 개개의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 절박한 위험 방지 밑줄, 동그라미, 1794년 풀어진 일반 난투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위험을 제거 방지, 1794년 풀어진 일반 난투법. 네. 그래서 이번 틀렸습니다. 3번 비경찰화 나오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미군정 시기에 비경찰의 작업이 일어나죠. 그래서 협의 행정경찰 사무는 우리 경찰의 임무에서 제외시켜서 다른 가지 임무로 넘겨준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경찰화란 행정경찰 영역에서 보안경찰 예우 행정사무, 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 건축, 보건, 위생경찰 등 협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시키는 걸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명민법계 경찰 개념, 자치권적 개념 밑줄, 경찰과 시민의 관계,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관계,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5번 경찰 개념과 분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1번 경찰 작용의 질과 내용 밑줄, 질서 경찰, 공사 경찰. 그런데 둘째 줄 경범죄처벌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범칙금 부과하는 질서행정. 전통정보를 제공하는 건 공사경찰. 오케이, 맞는 말이죠. 통고처분 질서경찰, 정보 제공 공사경찰. 2번 형식적인 경찰 개념은 경찰 작용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실정법상 밑줄 경찰기관의 권한, 임무에 속하는 사항을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말한다. 그렇지,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용. 맞는 말입니다. 3번 업무 수행의 독자성 여부 밑줄 더욱 동그라미 독보적이다 이렇게 함께한다 했어요. 협의행정경찰과 보안경찰 구분되죠. 맞습니다. 자, 협의행정경찰은 경찰 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이게 틀렸죠. 경찰 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 국가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는 경찰 조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자치대 경찰이죠. 즉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가지고 국가경찰, 자치경찰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독자성 여부로 보안경찰, 협의행정경찰 구분했고 그 다음 내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내용을 넣은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4번 일반 행정기관이 실질 지원의 경찰 작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형식적인 경찰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4번. 형식적인 경찰이라는 것은 우리 집합부터 경찰청까지 포통경찰 관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우리 경찰 공무 수행하는 작용을 맡아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은 절대로 형식적인 경찰 작용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5번은 답은 3번입니다. 오늘은 5번까지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번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